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 얼어붙고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 상승폭 축소되고요. 매수 심리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가 상당히 거래가 둔화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전주 대비 0.01%, 사실 소폭 오르긴 했는데 이전 주 대비 0.14%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사실 예. 급감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6월만 보더라도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000여 건 정도 됐는데 지금 8월 달 보게 되면 692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상승폭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 예. 그 수급 지수, 그러니까 그 매수에 대한 심리 지수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강남, 강북 지역이 다 소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보게 되면 그 주요 원인은 대출 규제에 강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627 부동산 대책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네. 상관없이 6억 원까지 대출, 그다음에 주담대 실행 이후에 6개월 이내 그 전입 의무화, 그다음에 그 서울 시내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이런 조치들이 아마 그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무주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 보세요? 예, 일단은 상당히 그 통계청 자료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62만 예. 가구, 그러니까 44% 정도가 무주택자인데 특히 서울 그 지역의 무주택 가구 비중은 52%, 약 5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 게 서울이에요. 네. 그 주요 원인들 보게 되면 서울의 여러 가지 청년 취업이라든지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16% 이상 올랐는데 16%. 예,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는 1.7%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진 거죠. 그다음에 전월세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고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전세에 대한 그 부담도 커지면서 올해 월세 사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내 집 마련하는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게 이제 무주택 비중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시장 열풍으로 인해서 갭 투자자 이런 분들과 함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주택 비중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내 집 마련 환경이 좀 빡빡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좀 월세 시장도 좀 짚어볼게요. 올해 7월까지 월세 거래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월세 비중도 처음으로 60%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결국은 월세 가속화 빨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세가 그동안에 실수요 대출을 통해서 전세 자금 확보하고 전세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갭 투자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에 대한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예. 이게 상당히 그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 월세 가속화가 되면 생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가계 그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그 월세 시장이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 서민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근데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정부가 이런 월세 가구를 위해서 연말에 세액공제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봉
8천만 원 이하 예.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기준 1,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이용하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월세 가속화가 아파트 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까지도 번진다면 내 집 마련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출 위주로 많이 거주를 하시다가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당히 요원해지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계층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집값 오르고 또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월세 또 정부의 세액 공제 이런 확대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